는 이제 이게 좀 설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진 보이세요? 이게 뭡니까? 서점이죠. 네? 서점이죠. 서점인데 이게 이탈리아는 서점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협동조합인가 보네? 협동조합이죠. 예.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어떤 식의 경제 시스템이냐면 협동조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접수완료. 지역 주민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끼리 이제 우호 정정주문 관계를 형성을 접수완료. 하고 그렇죠. 이 조합원과 매수 주문이 이 체결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우선시하고 이윤보다는 이게 그런 건데 네. 근데 이게 협동조합이랑 어떤 큰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첨단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의 어떤 큰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가 협동조합이 7만 개가 있어요. 와. 7만 개가 매수 있고 주문이 이 체결되었 7만 개 매수 협동조합에서 주문이 고용하고 있는 체결되었습니다. 인원이 1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굉장히 큰 거예요. 크고 특히 이제 북부에서 이제 밀라노 좀 아래쪽에 보면 에밀리아 로마냐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주의 주도가 이제 볼로냐인데 예. 여기는 이제 GRDP 이 지역의 GDP의 3분의 1이 협동조합에서 나와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널리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지역 단위로 쪼개진 경제 활동을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협동조합이라고 매도 하는 주문이 게 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출현을 어느 정도 막는 어떤 그런 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야. 대기업이 할 만한 사업들은 웬만하면 협동조합이 하니까. 그냥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협동조합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쪼개져 있는 형태의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마트가 없고 한 살림만 있는 거네. 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한 살림도 맛있긴 해. 조금 비싸서 그렇지. 매수 주문 근데 접수완료. 대규모화가 안 되는군요. 대규모 하기가 기업화 어렵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 매수 이유가 주문이 없죠.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무슨 저 ICT 기업을 차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많고 이게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가총액이 선진국치고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을 안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런 조합들이 굳이 상장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 방송에 예. 나와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럽을 막 디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반에서 한 20 공부를 해가지고 반에서 한 20등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은 반에서 한 3등 하는 친구를 무조건 보고 배워야 돼요. 예. 모든 걸 다. 근데 이제 20등 하던 친구가 성적이 올라가 한 5등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등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잘하는 거는 좀 따라하고 쟤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렇게 해가지고 1등을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3등밖에 못 하는 거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안 보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책을 쓴 것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한 20등 하다가 한 5등 정도로 올라오는 그런 학생의 그 처지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앞서가는 애들이 좀 잘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기획재정부 출입으로 갔을 때 조직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하나가 뭐냐면 예. 협동조합 정책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장점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뭐 해고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매도 주문이 근데 이제 우리가 체결되었습니다. 2013년도 그 당시에 정말 보고 배워야 될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협동조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동조합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예. 협동조합이 기능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농협, 수협, 축협 있잖아요. 예.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고 어떤 그 정도 역할, 그런 역할, 농민들을 위한 역할이라든가 어떤 특수 직역을 위한 역할 그런 정도에 국한되고 이제 첨단 기술은 이제 자본시장의 이 자금 조달을 받아가지고 키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탈리아의 이제 대기업이 얼마나 적냐 이제 매수 요거를 주문 하면 좀 접수완료. 그 보여드리고 국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시총 100억 달러 정도 돼야 정말 글로벌리 한 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이 한 600개가 정정 주문 넘습니다. 접수완료. 일본은 100개 넘어요.
영국도 50몇 개, 이제 독일도 50개 가깝고 프랑스도 매수 주문이 40개가 넘잖아요.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라 사이즈로 보면 이탈리아도 한 30개는 30개 뭐. 30개는 돼야 맞아요. 근데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탈리아보다는 좀 낮고 뭐 이렇습니다. 그냥. 예.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올해 봄에 있었던 그 시위 사진인데요. 예. 이게 무슨 시위냐면 이 피아트 보고 공장을 더 지어달라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일자리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트가 이제 더 이상 이탈리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이탈리아 안에 있는 피아트의 생산 라인을 줄이고 이제 외국으로 옮기는 하는 거예요? 예,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탈리아에 좀 더 공장을 지어달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실업률이 이게 보시면 이제 8%, 10%, 12%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높죠. 예. 한때 이제 13% 가까이 갔고요. 지금도 어쩌냐면 한 8%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훨씬 높습니다. 이 청년 실업률은 40% 넘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2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유럽의 다른 나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트족이 이탈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지 않고 이제 부모에 얹혀 사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저는 어떻게 보냐면 큰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어요. 취업 안 되니까. 예. 네, 취업이 안 되는데 작은 회사들만 있으면 10명, 20명, 30명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가 뭐 제대로 된 공채를 할까요? 안 하죠. 사장 친구의 조카를 하나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탈리아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외신에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게 이탈리아가 너무 연줄 사회라는 거예요. 연줄 사회. 그래가지고 연줄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 큰 기업이 젊은 사람들한테 주는 기회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자를 하기 전에 이제 삼성그룹 공채로 삼성 결사에 다녔어요. 네. 한 1년 가까이 다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고 이제 기자로 바꿨는데 네. 근데 삼성 들어갔을 때 이제 그룹 공채를 했으니까 이제 그 그룹 각 결사로 들어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그룹 교육을 해요 한 달간. 근데 그게 하도 많으니까 200명씩 나눠서 하는데 그 해 이제 21년 전이긴 한데 그때 6,000명을 뽑았어요. 예. 삼성전자만 3,500명.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공도 다양하고 출신 학교도 다양하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어떤 연줄로 들어온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뽑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회사가 크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채 없고 그냥 아름아름. 그런 게 아름아름. 많아요. 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이유로 이제 그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네. 근데 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대기업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대기업은 공장으로 자동화 많이 되고 네.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아도 공채 안 뽑지 않습니까? 근데 안 대표님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 데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고 네. 근데 지원을 안 해서 이게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렇지 네.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기에는 중소기업이 많은 게 더 유리하다 그런 주장도 있던데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에 취업한 사람 80% 이상이 중소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중소기업이 주류가 만 된다는 두만 거는 있는 게. 그거는 아무래도 이 경제 구조에서도 문제지만 취업 시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이 사진이 이제 뭐냐면 2022년 말에 있었던 사진인데 네. 이게 몽골 같으세요? 이게 뭐 주황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졸업식 같은데요? 아닌가? 졸업식인가요? 우리 이프로님은 어떤 사진으로 보세요? 교회 같은 데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교회? 근데 앞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걸로 봐서 재판정인가? 면접을 보러 앉아 있는 겁니까? 이제 틀렸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뭐냐면 네.
여기가 이제 나폴리예요. 나폴리. 나폴리. 나폴리에서 굉장히 랜드마크인 건물이 이 누오보 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누오보 성이에요. 여기서. 예.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은 나폴리 시장이에요. 예. 그럼 여기 주황색 옷을 앉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환경미화원 공채에 합격한 사람들인데 예. 나폴리 시장이 이 사람들을 축하해주는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탈리아의 이 젊은 사람들의 이제 취업난이 그만큼 극심하게 심하다는 어렵다는 거고 예. 또 나머지 하나는 이탈리아에서도 남부가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에 이제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별로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을 그렇게 되게 되고 싶어해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민자가 아니에요. 이탈리아 그 현지인들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200명인가 뽑았는데 50대 1의 경쟁률을 통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진은 이 나폴리 시장이 이 젊은 친구들을 내가 이 치아를 해줬다, 축하를 해줬다라고 자랑하면서 소셜 미디어에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그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런 걸 보여준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해요. 북한과 남쪽은 완전 다른 나라다. 완전히 다른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고 그 이제 요거를 다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5년 거긴 한데 이제 1인당 GDP가 이 북부에 이 까만 데 있잖아요. 밀라노 이쪽은 35,000달러가 넘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아래는 2만 달러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격차가 큽니다. 그 나폴리가 이제 남부에서 이제 이쯤에 있는 중심 도시인데 제가 나폴리 가봤는데 나폴리만 가봐도 확실히 북부에 비해서는 못 산다는 티가 확 납니다. 나고 나폴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밀라노하고 로마의 경제적 격차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밀라노가 훨씬 잘 삽니다. 그리고 밀라노가 훨씬 잘 사고 로마는 유적지가 있고 이제 행정중심이다 이런 거고 밀라노하고 로마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일단 주식 시장이 로마에 없어요.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있고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10대 일간지 중에 로마에서 발행된 게 2개밖에 없어요. 7개가 밀라노에서 발행됩니다. 하나가 토리노에서 발행되고 코리에레 델레 세레라는 일간지가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중앙 일간지인데 이게 밀라노에서 발행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밀라노에 있는 한인회의 명칭이 이탈리아 한인회입니다. 밀라노는 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한인회 이름이 제 이탈리아 한인회입니다. 그럼 왜냐면 밀라노에 있는 한인 사회가 이제 더 크고 먼저 생기고 이렇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라노 한인회가 이탈리아 한인회 이름을 밀라노에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저희 현지에서 이제 교민인데 그 사업을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식당이 있잖아요. 한식당이 유럽의 어느 나라는 인기 좋은데 밀라노가 50몇 개가 있고 로마에 20몇 개가 있대요. 그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밀라노에 한국의 총영사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프랑스나 영국은 나라가 더 크거든요. 근데 총영사관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수도에 모든 게 집중돼 있으니까. 런던과 파리가 모든 걸 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총영사관을 돌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이탈리아는 그보다 나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밀라노가 하도 중요하니까 밀라노가 중요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도 대상인 우리 재해동포도 로마 대사관보다 밀라노 총영사관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커요. 그게 그러니까 로마하고 밀라노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아래 나폴리 이쪽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엄청나게 그 경제적 격차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별로. 네네. 미국의 뉴욕 같은 데인가 보네 밀라노가.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밀라노가 모든 게 다 중심이 되고 훨씬 잘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걸 네. 보면은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인데 이게 조금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가 148%인 거죠. 예. 근데 독일은 65%. 저건 채무가 늘어서가 아니라 네. GDP가 안 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물린 거죠. 채무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채무가 잘못인데 이탈리아는 그대로인데. 채무는 최선을 다했는데 GDP가 안 올라가니까 GDP 대비 비율은 안 떨어지지.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S&P 국제 신용평가사 S&P 기준으로 이제 이탈리아 신용 등급이 트리플 B거든요. 근데 트리플 B라는 게 20개 단계 중에 9번째예요. 근데 G7 국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거고 같은 등급에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뭐 페루, 불가리아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영어로 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불어로 된 걸 가져왔는데 작년 한 해 재정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들. 몇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제 해온 것들한테 재정 적자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으라고 이제 그 권유를 해요. 예. 권유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평균이 이제 3.5%였다는 적자가. 근데 이탈리아가 7.4%.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크죠. 근데 퍼센티지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게요. 그 이탈리아의 GDP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10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거의 7.4%니까 한 230조 원 정도 펑크가 난 거예요. 작년 한 해에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펑크의 규모가 엄청난 거고 이제 국가 채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을 얼마나 이제 허투루 쓰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슈퍼 보너스 110%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슈퍼 보너스 제도라는 거를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탈리아 정부가 매도주문 야심차게 접수 내놨어요. 이게 네. 뭐냐면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어떤 공사를 장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효율도 높이면서 이제 건설업자들에 의한 건설 경기 경기도, 부양을 네. 노리는 거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집에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에서 공제 주는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5년에 걸친 금액이긴 하지만 공사비의 110%까지 줬어요. 아, 10%더 주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네. 근데 이제 조건마다 한데 최고 110%까지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여기다 재정 투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재정 추계 같은 거를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만 GDP의 4%를 이 슈퍼 정정금은 보너스 제도에다가 접수 투입을 완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액수로는 120조 원이 되는데 이게 이탈리아 정부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의 5배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예. 그럼 빨리빨리 끝냈어야지. 야, 아, 생각보다 정말. 신청을 너무 많이 했네. 이런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재정을 이렇게 정밀하게 안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약간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보나마나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공사 제대로 안 해놓고도 공사한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그러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뽑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이게 나라 살림이 건실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네. 그래서 매도 이제 주문이 재정이 나쁜 체결되었습니다. 아주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연금에다 재정 투입을 너무 많이 해요. 연금.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탈